최근 일부 언론들이 이강인을 향한 비판 여론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20일 메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리메라리가를 시청하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슈퍼스타다. 우리 팀엔 매우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로 플레이했으며 중앙에서도 뛸 수 있고 때로는 펄스 9도 가능하다. 최고 기술 능력을 갖고 있고 수비 능력도 뛰어나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시즌 동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 활약을 발판으로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 2200만 유로를 투자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마요르카와 달리 스타 선수들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꾸준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따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등이 떠난 공격진의 곤칼로 하무스, 아센시오, 우스만 덴벨레, 렌달 콜로 무아니 등을 영입하며 선수 기용 폭을 넓혔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선수 활용 폭이 넓다는 장점을 살려 선수단 포메이션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핵심으로 이강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양쪽 측면 윙어는 물론이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며 선수단 운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지난 10월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은 우리가 여러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며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안쪽에서 가짜 9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윙으로도 뛸 수 있으며 마지막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도 있다. 이강인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강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지난 18일 릴과 원정 경기에서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키패스도 2회를 기록하는 등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악의적 혹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엔리케 감독의 발언은 이강인을 향한 비판 여론을 단번에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 역시 이강인은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2경기를 포함해 파리 생제르맹에서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의 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미드필더나 양쪽 윙 중 하나에서 활용하고 있다. 매끈한 왼발과 빠른 실행력, 추진력을 갖춘 이강은 지난 여름 2200만 유로에 영입되어 파리 생제르맹의 큰 자산이 됐다. 특히 이강인은 그라운드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고 치켜세웠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지난달 몽펠리아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뛸 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며 오늘 경기를 통해 봤듯이 정말 대단하다. 작지만 어디서든 뛸 수 있다. 수비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고 득점도 올릴 수 있다. 완벽한 선수 라고 치켜세웠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구단의 환상적인 영입이다. 루이스 캄포스 단장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우리가 이강인과 계약했을 때 우리는 그의 잠재력과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강인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또한 에메리는 젊고 놀라운 선수이며 이강인 역시 마찬가지라며 팀에 왔을 때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답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엔리케 감독은 이번 시즌 다양한 전술을 두고 이강인에게 여러 역할을 맡겨보고 있습니다. 좌우를 오가며 윙어로 기용되기도 했고 중앙에서 공격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주로 공격 전개를 도왔는데요. 거친 경합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후반 26분 상대의 팔에 가격당해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부터 릴과의 경기까지 경기 이후 많은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 이강인을 향한 혹평을 하였고 이에 반박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다시금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매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이강인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압박했다. 덴벨레에게 2차례의 좋은 패스를 전달했다. 움직임과 속도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다. 에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얻을 때도 이강인의 영향력이 있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확한 킥을 시도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평점은 팀 내 2번째로 높은 5점을 부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18일 라리가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이강인이 리그앙 입단 이후 부진한 활약을 펼쳤다. 챔피언스리그 골을 포함해 2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적응 단계에 있다. 아시안게임 차출로 PSG에서 한동안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요르카에서 보여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PSG 서포터들은 여전히 이강인이 PSG에 불을 지피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이강인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완전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고 덧붙이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애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 자리 혹은 왼쪽 윙 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률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함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 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2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5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바페의 움직임을 읽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축구 센스와 천재성, 축구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탈압박, 볼간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